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금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새벽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 공격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 정세가 경량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 핵 프로그램 등을 타격했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 인근에서 런던으로 향하던 인도 항공 여객기가 이륙 도중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이륙 후 약 625피트쯤 도달했을 때 신호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무원 12명을 포함해 242명의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전국 이민 단속 현황 업데이트와 대응 방안을 위한 기자회견이 12일 목요일 오전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미국 전역 이민 단속 업데이트 상황과 예산안 통과가 미치는 영향과 미 교협의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 경제에 유학생들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제교육자협회가 2023년에서 2024학년도 전국 유학생 1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등록금, 기숙사, 생활비 지출 등을 통해 미국 경제에 438억 달러를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아를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을 중시했던 한국에서도 이제는 여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심지어 개발도상국에서도 남아 선호 현상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이오와주가 학생들이 정규 수업 시간 중 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 비영리 단체는 이를 부모의 권리에 대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아이오와의 공화당 소속 킴 레이놀즈 주지사는 하우스 파일 870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학부모가 자녀를 정규 수업 시간 중 민간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종교 수업에 보내는 것을 허용합니다. 테네시주의 한 교도소에서 170명의 수감자들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바쳤다고 CBN 뉴스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매년 미국 개신교 목회자의 약 1.2%가 다양한 개인적, 구조적 이유로 사역을 그만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새벽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 공격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 정세가 경량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 핵 프로그램 등을 타격했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표물 수십 곳에 1단계 공세를 완료했고 작전이 수일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란 전역에 있는 핵 프로그램과 군사시설 수십 개에 대한 공습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국제공항 운항을 중단하고 최고 안보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시점은 예견됐던 것보다 빨리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 없이 예고됐던 시점보다 빠르게 이란을 타격하고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장 15일로 예정된 미란과 이란의 핵 협상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미국은 11일 중동 지역 내 일부 대사관 인력과 미군 가족 철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 인근에서 런던으로 향하던 인도 항공 여객기가 이륙 도중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이륙 후 약 625피트쯤 도달했을 때 신호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무원 12명을 포함해 242명의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한 사람만 빼고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BBC 방송은 탑승객 국적은 인도 169명, 영국 53명, 포르투갈 7명, 캐나다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기종은 보잉 7878 드림라이너로 밝혀졌습니다.
팀 면세 법안이 상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저소득층 지원 약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팀 면세 법안은 2025년부터 식당, 미용실, 호텔 등 전통적으로 팁을 받아온 업종 종사자들의 신고된 팁 소득에 대해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연방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한 방식이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세운 대표 공약인데다가 공화당 내 지지세도 강해서 하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 면세를 두고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법안의 기본 취지였지만 오히려 실제 혜택은 중간 소득층 이상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16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 팁 근로자는 법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미 전국 이민 단속 현황 업데이트와 대응 방안을 위한 기자회견이 12일 목요일 오전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미국 전역 이민 단속 업데이트 상황과 예산안 통과가 미치는 영향과 미 교협의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회 예산안은 5월 20일 하원 통과 후 상원 자체 법안 마련 중이며 7월 4일 자체 기한, 하원 통과 버전과는 다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원 통과 법안 이민 관련 사안 관련해서 이민 단속 예산 대폭 증액은 이민 단속에 약 1,850억 달러가 배정되며 현 예산의 약 80배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장벽 및 보안 강화는 516억 달러로 국경 장벽 건설 및 유지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미교협의 요구사항은 인종 프로파일링을 조장하고 커뮤니티를 파괴하며 유색인 노동계층에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주는 이민 단속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군사적 이민 단속, 특히 LA에서의 군대 철수와 전술부대 투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의회가 신속히 행동하고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민자 공격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안의 통과를 저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불법적으로 구금된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고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이민자들과 연대해 행동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유학생들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제교육자협회가 2023년에서 2024학년도 전국 유학생 1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등록금, 기숙사, 생활비 지출 등을 통해 미국 경제에 438억 달러를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유학생들은 교육과 주거, 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37만 8,175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학생들로 인해 대학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유학생의 증가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이 설명입니다. 주별로 보면은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았고 뉴욕주에서는 13만 5,800명으로 63억 달러를 기여했습니다. 이외에도 텍사스주, 매사추세츠 등이 각각 25억 달러와 39억 달러로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학별로 보면 뉴욕대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외에도 보스턴의 노스 이스턴 대학교, 컬럼비아대, 애리조나 주립대, 캘리포니아주 USC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아를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을 중시했던 한국에서도 이제는 여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심지어 개발도상국에서도 남아 선호 현상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7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딸을 선호하는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들이 여아를 축복으로 여기는 시대가 됐다고 언급했는데요. 출산 남아수가 훨씬 많았던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아들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태아 성별을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가 보편화된 1980년 이후 여자 태아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1980년대 감소한 여아 수는 약 5천만 명, 2000년에는 약 170만 명에 달했습니다. 2015년까지도 남아 출산 초과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아이오와주가 학생들이 정규 수업 시간 중 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 비영리 단체는 이를 부모의 권리에 대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아이오와의 공화당 소속 킴 레이놀즈 주지사는 하우스 파일 870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학부모가 자녀를 정규 수업 시간 중 민간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종교 수업에 보내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수업은 주당 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학부모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 측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주 하원에서 찬성 96표, 반대 2표로 통과됐고 주 상원에서는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 2명만이 반대했고 상원에서는 반대표가 단 1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교 수업을 제공하는 단체는 출석 기록을 유지하고 수업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해당 법안은 자녀의 교육과정 참여를 위한 아동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명시했고 자녀를 해당 과정에 보내기 위해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공립학교 예산을 종교 수업에 사용하는 것과 금지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의 한 교도소에서 170명의 수감자들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바쳤다고 CBN 뉴스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테네시주 썸너 카운티 교도소에서 6월 초 170명의 수감자들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자신의 내면에 일어난 변화를 공개적으로 고백했다고 전했는데요. 썸너 카운티 교도소 관리자는 이곳에서 수많은 수감자들의 삶의 변화를 소망하는 매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세례식은 롱할로우 교회와 핸더슨빌 제일침례교회가 교도소 측과 협력해서 연중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역의 일환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한 여성 수감자는 세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사역은 전국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며 갓 비하인드 비스라는 사역단체는 2009년부터 교도소 안팎에서 수감자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복음 사역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 개신교 목회자의 약 1.2%가 다양한 개인적, 구조적 이유로 사역을 그만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복음주의 또는 흑인 개신교 교회에서 사역하는 약 1,516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스턴 제일침례교회와 목회자 감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의학과 전문의 리처드 도킨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개신교 교회의 목회자 절반 이상을 포함해서 기록적인 수의 목회자들이 정규 사역 사임을 진지하게 고려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매년 사역을 그만두는 목회자는 약 1%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이나 은퇴 이외의 이유로 목회직을 떠난 목회자의 비율이 1%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유지됐고 2021년에는 이 비율이 1.5%로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는 1.2%로 감소했습니다. K-12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계속되다가 오전 중에는 깜짝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외출 시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보다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60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에 보내드린 K-12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